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이 단점들을 모르고 준비했다가 손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단점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는 불편한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가시TV 10년차 담당자 최민수 팀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하면 취업하는 기관에서 앉혀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느 부분이 맞는 얘기고 어느 부분이 틀린 얘기일까요? 우리가 취업하는 시설의 규모나 유형에 따라 사회복지사 2급으로 취업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규모가 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법인, 재단시설의 경우 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신입 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2급 취득 후에 국가고시를 보고 취득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를 채용하고 있죠.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상당히 어려워 합격자도 많지 않고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도 하니까요. 반대로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가족센터, 데이케어 센터 등 종합복지관처럼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보단 케어 중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더불어 일종보통 운전면허증 이 정도만 가지고 계셔도 이런 제가 말씀드린 시설에는 충분히 2급 자격증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취업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단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관에 따라 취업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실습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요. 실습 기관에서 160시간 실습하라고 하던데 그것만 하면 다 끝나는 건가?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실습하려고 하면 거기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 실습 과정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자격증 준비를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어요. 먼저 실습 과정은 이 실습을 할 수 있는 선의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다음 집 주변 오프라인 평생교육원 이런 곳들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을 접수받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해요.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을 접수할 수 있는 오프라인 평생교육원이 거의 없어서 온라인 과목 이수 다 하고 낭패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시작하기 전에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여튼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란 과목을 신청하게 되면 15주 동안 이 오프라인 평생교육원에 직접 출석해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일정과 실습 기관에서 실습하면 실습 시간이 인정되는 실습 인정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실습 인정 기간 동안 실습 기관에서 160시간 실습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실습 기관에서 실습 시간을 채우며 실습 수업도 같이 수강해야 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학교에 나가서 듣게 되는 출석 수업은 8회에서 15회 정도로 오프라인 교육원 사정에 따라 출석 횟수가 다를 수도 있지만 온라인 교육원이나 사이버 대학교로 신청을 하면 출석 수업은 3회, 나머지는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며 실습 인정 기간 동안 실습을 채우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거나 매주 출석 수업을 하기 어려운 분들, 지방에 거주하셔서 실습 신청이 어려운 분들도 이렇게 주변 지역으로 실습 강의를 신청해 쉽게 실습을 이수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플래너 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 과정 준비하면서 과제나 시험 같은 것들 쉽게 해보려고 플래너를 끼거나 일하면서 이런 일정 챙기는 게 어렵다든지 실습 도움이 필요해서 플래너와 같이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하다 보면 플래너가 답장이 느려지거나 똑같은 과목을 넣어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신청 후에 잠수 타는 경우 등 많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처음에 상담할 땐 당연히 사회복지사 과정 신청한 교육원에 일하는 담당자겠지 싶어서 믿고 신청했지만 막상 이렇게 연락이 안 돼서 알아봤더니 교육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강생만 모집하고 수수료를 따로 받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면 너무 화가 나고 사기당한 기분이 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꼭 교육원에 소속이 된 담당자와 진행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육원에서 제공되는 플래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교육원에 소속된 플래너를 알아보는 방법은 첫 번째, 교육원 명함을 받아본다. 두 번째, 교육원 명함에 나와 있는 교육원 대표 번호로 전화해본다. 세 번째, 주말, 공휴일, 저녁 시간에도 소통이 가능한지 확인해본다. 네 번째, 저녁 시간, 주말에도 수강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본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방법대로 하셨다면 그래도 믿을만한 플래너를 찾았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네요. 플래너가 있어도 혼자 하시는 분들이어도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이 행정 절차는 정말 꼭 챙겨주셔야 하는데요. 이게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대학교는 강의를 수강하고 이수하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학점으로 인정이 되지만, 학점은행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라는 사이트에서 내가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는 절차를 꼭 거쳐주셔야 합니다. 우리 학생분들이 이 절차를 하지 않으면 자격증 신청은 물론이고 내가 무슨 과목을 이수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꼭 해주셔야 하는 절차죠. 학습자 등록과 학점 인정 신청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한 학기 이수할 때마다 해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하게 되면 중복 과목을 수강했거나 이수한 과목이 사회복지사 과목이 아니었다거나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거나 이런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그걸 늦게 알게 된다면 또다시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거나 자격증 신청을 늦게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4가지 단점 그리고 조치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처음 사회복지사 2급 시작하는 분들이 미리 알아두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믿을만한 플래너를 찾고 있다면 저도 교육원 소속 담당자로 저희 교육원에서 강의를 신청할 경우 제가 직접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상담 링크를 참고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시TV 최민수 팀장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